창당 2년입니다. 2년을 맞이해서 착잡한 심정으로 참여합니다. 민주평화당의 존재 이유는 충분히 증명됐는가? 또 오늘 국민들께 어떤 기대와 희망을 제시하는 정당인가를 자문합니다. 저희들의 출발점은 국민의당 보수통합의 저지 그리고 개혁정치 세력으로서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오늘 시점에서 볼 때 저희들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당을 지키고자 하는 저희들의 몸부림과 그리고 개혁 정체성을 유지해온 저희들의 길은 일관된 길이었습니다. 당시 국민의당의 변신을 꾀했던 한 세력은 보수 통합에 몸을 실으면서 길을 잃었습니다. 또 한 축은 신념과 가치가 아닌 명분이 없는 길로 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민주평화당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선 선거제 개혁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평화당 제1의 존재 이유는 정치 개혁이었습니다. 강령 1조에 최우선적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완성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선거제 개혁을 가장 먼저 주창하고 가장 치열하게 싸운 자부심은 정치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분리 등 개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없었다면 4+1의 개혁연대 위력을 국민들이 실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지난 몇 년은 다당제 정치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승자 독식, 난장판 양당제를 극복하며 새로운 길을 여는 몸부림의 시기였습니다. 선거제 개혁으로 이제 제도로 뒷받침되는 다당제 시대가 문을 열었습니다. 싸움판 정치, 투쟁의 정치, 양당제 대신에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가 국민에게 이익임을 입증하는 데 기여해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련이 컸습니다. 명분 없는 분열로 국민과 특히 호남 민심에 큰 상처를 줬습니다. 분열의 책임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요구하며 스스로도 성찰하고 분발하겠습니다. 이제 다당제 시대에 걸맞는 정치판을 짜야 합니다. 다당제 시대를 이끌어갈 유력한 제3의 축을 만드는 일입니다. 통합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정치 세력 결합이 더욱 필요합니다. 묻지마 통합, 의원 숫자 늘리는 통합은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이 참여해야 합니다. 인재 영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력 통합이어야 합니다. 통합은 그동안 정치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며 자신을 대변해 오지 못한 사회 경제적 약자들의 정치적 열망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청년 세대, 소상공인이 결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지난 선거제 개혁 과정에서 발휘된 4+1의 위력을 소중한 경험이자 자산으로 활용하는 통큰 통합 방안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당 세력, 소상공인 세력, 진보적 어젠다에 충실한 소수정당 등 개혁과 진보의 결합 등 담대한 구상도 추진할 가치가 있습니다. 위성정당의 출현은 우리 정치사의 희극이자 비극입니다. 개혁과 진보의 정치적 연대는 선거제 개혁에 대한 기상천외한 도전에 맞서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에서 권력구조 개헌으로 가야 합니다. 통합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분권형 개헌, 대통령의 권력을 나누는 개헌, 연동형 선거제의 완성이라는 정치 개혁에 깃발을 내걸고 이를 합의하고 추진하는 주체 세력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개혁 세력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개혁의 길에서 한 채 이탈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만하고 독단적인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 경쟁 세력, 대안 세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불평등 해소와 약자들의 삶을 개선하라는 존재 이유에 충실할 것입니다. 민주평화당이 내건 가치, 평등, 평화, 민주, 개혁, 민생 가치는 앞으로 더 중요해집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정당사에 평등이라는 가치를 명시적으로 강령에 넣은 정당은 민주평화당이 처음입니다. 민주평화당의 정신과 유산은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자산과 소득 불평등 해소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노력은 치열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면적이고 구조적인 부동산 대개혁이 필요합니다. 2020년 현재 우리는 부동산과 주거 불평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지만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은 3억, 강남은 5억 이상 폭등했으며 2천조 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습니다. 다수의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결혼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택을 공급해도 자가 보유율은 20년 전에도 60%, 10년 전에도 60%, 지금도 60%를 밑돕니다. 공공택지가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주택자의 주택 사재기에 기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민주평화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1억짜리 아파트 100만호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국민들이 이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공공택지에 임대료를 내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면 20평 아파트를 1억 2천이면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매년 국민의 사유지를 강제 수용해서 조성한 택지를 LH공사가 개발해서 민간 건설사에게 매각하는 팔아넘기는 물량만 140만 평입니다. 100만 평만 가지면 10만 호를 질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10만 호를 1억짜리를 공급하면 이제 주택은 투자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택지의 무분별한 민간 매각만 중단한다면 토지 임대부 건물 분양 주택을 지을 토지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3기 신도시 36만호 건설 부지도 1억짜리 아파트 100만호 공급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재원 걱정 없습니다. 공공토지 마련 재원은 해외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국민연금, 이 공공택지에 투자하고 그 임대 수입으로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재산이 증가합니다. 공공자산 증가, 국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목적과도 일치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50조에 이르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투기를 부채질하는 자금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것을 중단하고 이를 1억짜리 아파트 100만호 건설에 투입하면 될 일입니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2년간 부족하지만 정치개혁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왔습니다. 이제 민주평화당은 창당 2년을 계기로 다당제 시대를 이끌어가는 중심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통합 그리고 새로운 정치 세력의 결집을 통해서 더 단단한 다당제 큰 축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 어린 관심과 진책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